검찰이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죠. 재판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대검찰청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조금 전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나왔는데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점을 이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패널분들께 일단 한 분씩만 좀 여쭤볼게요. 김영남 의원님, 예견하셨습니까? 원칙적으로는요. 검찰이 징역형을 많은 경우에 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1년 6월 이렇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형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항소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인데 요새 항소 포기가 조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에 올라가서 과연 번복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벌금형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다든지 아니면 의원직 상실될 수 있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고민 끝에 항소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의원님. 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새로운 룰이 하나 세워진 날이죠. 미란다 원칙이라든가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딴 형사사법의 원칙이나 형사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세워진 룰은 이른바 김만배 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전대미문의 7천억 추징 포기가 없었다면 이런 사건을 과연 항소 포기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를 포기해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형이 확정되는 것이 당에 좋은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김영남 의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본래는 이렇게 형종이 달라진 사안의 경우는 검찰이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1항 제1호에 의해서 이것은 항소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항소 자제라고 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이런 사건들조차 항소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대단히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뉴노멀이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정의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 검찰이 판단한 전체적인 저는 결정 배경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써 발생한 지 이제 6년이 훨씬 더 지났고 또 상권분리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사실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국회 윤리심사라든지 이걸 처리하는 것이고 사법심사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됩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지금 이런 물리적 충돌에 대한 사법적 개입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이 좀 절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앞에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이제 검찰 내 항소 관련된 어떤 기준, 규칙에서는 좀 어긋난 면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포기한 이런 어떤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여야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검찰이 좀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기준점을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더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 등은 마땅히 항소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다퉈봐야 되겠죠.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심으로 1심에서 의원직은 유지가 됐으니까 이대로 좀 가보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로서도 뭐 이 굉장히 장기화된 재판이니까 앞서 여러 가지 설명했던 것처럼 더 오래 끌기에는 조금 부담이 크다. 뭐 예.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 등의 또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뭔지 좀 듣고 싶네요. 그분들은 항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 자정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입장이 좀 정치권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방송 직전에 들어온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 포기 소식 간단히 짚어봤고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